자, 센 B부터 먼저 볼까요? 센 B. 몇 문제냐? 9문제. 9문제 있었네요. 여기에서 상문제는 지난번에 77번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었어요. 상문제 풀어드렸었고, 그래서 81번 요거 하나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계시나요? 보시면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15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의 마지막 조건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는 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아니군요. 두 종류의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점을 찍는 것부터 하셔야죠. 점을 찍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여기 있겠네요.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1,2, B는 1,2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P는 안 나왔어요. 그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에서 ABP 삼각형의 넓이가 15인데 점 P에 그걸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거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여기쯤 있는 거예요. P가 그냥 아무데나 찍은 겁니다. 선생님도 어딘지 몰라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면 좋겠다고요? 15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이걸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P에서부터 AB 직선까지 수선 떨궜을 때 이 높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넓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를 밑변으로 설정한다면 장점이 있죠. 무슨 장점이 있냐면 AB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값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밑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밑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점 P가 저기 찍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이 직선, AP를 지나는 직선하고 B를 연결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군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 문제는 마지막 조건이 없다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친구를 밑변으로 하고 이걸 높이로 해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원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조건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점 P는 직선 AB 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직선이니까 A, B를 연결해서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요 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위에 있지 않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 만약에 요 점 P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요 AB 위에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물론 AB 위에 이제 P점이 있으면 그게 될 수도 없지만, 삼각형이 될 수도 없지만 요거를 밑변으로 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다 보면 이 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요거를 밑변으로 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면 이 라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요거 A, B를 밑변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움직이는 점하고 이야기까지 해서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생각은 요걸 밑변으로 하고 높이, 요걸 밑변으로 하고 높이도 생각은 한번 해보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가 돌고 돌긴 했는데 결국엔 너무 깊지 않게 이걸 고정된 두 친구를 밑변으로 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한 선 그으면 이 삼각형이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된 값이니까 이 높이만 같으면 되거든요. 높이만 얼마인지 고정적으로 나오면 돼요. 그렇다면 이 AB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어디를 연결하든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모두 똑같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요 똑같은 길이만큼 수직으로 그대로 더 가서 이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쪽하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P의 한 군데가 아닌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는 됐죠? 이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숫자로만 그냥 이야기하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구나에 대해서 그림적인 접근, 식에 대한 접근 모두 하셔야 돼요. 자, 밑변의 길이 구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공식 쓰면 되겠죠? 1에서 마3 빼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에서 마1 빼니까 3의 제곱의 루트예요. 3대 4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5예요. 고정된 값 옵니다.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넓이가 15? 15가 되려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부터, 점 한두 개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기만 하면 된다고요? 6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저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점, 움직이는 점을 P, Q로 놓고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텐데 이 문제에서 쓰는 건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점은 P, Q, 직선식이 없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하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면 4고요. 3이네요. 그러면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3이고 지나는 점은 1,2로 할까요? 점은 1,2를 지납니다. 그럼 y는 4분의 3에 x-1 더하기 2.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양변은 4 곱합시다. 4 곱하고 동류항 정리할게요. 그럼 이거 4y 3x인데 넘기면 3x-4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거랑 누구 사이의 거리요? PQ 사이의 거리. 저 PQ가 동점입니다.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 그 거리가 우리 원하는 6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 쓰죠. 루트하고 제곱의 합이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요거는 이제는 다이렉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분의 절대값 3p-4q 더하기 5 했더니 6 나왔다고요. 그러면 3p-4q 더하기 5의 절대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30이 나오면 됩니다. 절대값하고 상수 구조니까요. 3p-4q 더하기 5는 30이거나 아니면 3p-4q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0이거나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올 거고요.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이제 PQ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뭐 하면 돼요? P자리 X, Q자리에 Y 넣어서 실제 우리가 구하는 친구는 3x-4y 넘겨요. 마이너스 25는 0이라는 식 하나랑 3x-4y 넘겨요. 플러스 35는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되어 있고요.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아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였어요? 4분의 3이죠. 아까 얘기했죠? 평행한 선 그어질 거라고요.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친구고요. 하나는 이 친구라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냥 식에다만 넣어서 계산하지 마시고 꼭 그림을 그려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됐죠? 자, 그래서 센 B는 요거 하나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해드렸었고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참고로 우리 앞부분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푸는데 함수나 이런 거는 방정식은 잘 하는데 이쪽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 파트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요. 문제 풀면서 그림 그리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림 안 그리고 그냥 계산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안 푸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정석은 유제 15번하고 16번 있었거든요. 근데 15번, 16번이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라서 요거는 특별히 풀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제 2-16에 가계 이등분선 구하세요 되어 있죠? 선생님이 가계 이등분선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어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 요 선은 결국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직선의 길이, 이 직선에 내린 길이,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게 해주는 친구라고요. 요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각에 대한 내용 2등분한다는 특수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이야기를 해서 각의 2등분선은 요 길이를 갖게 해주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림 그렸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자, 여기 수직으로 떨궜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최단거리라 수직이에요. 그럼 수직 있고, 요거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각형의 공통이고요. 지금 각이 같다라고까지 설정돼 있죠. 그럼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에요? 90도 R, 그 다음에 빗변 H, 그리고 각 하나니까 RHA 합동이라 대응변인 여기랑 여기가 같은 겁니다. 됐죠? 우리 그때는 반대로 여기랑 여기 같고 90도고 이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라 각이 2등분 됐었던 거고요. 됐죠? 자, 됐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8번 볼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꼭지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 드리죠? 가능하면 그래프 꼭 그리세요. 처음 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고 나중에는 왜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지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그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결론만 띡 외워서 풀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결국 BC의 중점하고 A를 연결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직선이 나온다면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혹시 이 문제 푸셨는데 그림을 안 그리셨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풀려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절대 못 풀어요. 꼭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 선생님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안 그려요. 자, A, 마이너스 1,4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는 4,3이네요. 4,3. 왜 이렇게 올라왔냐, 이거 중간에. 4,3입니다. 여기 있네요. C는 4,3.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한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어디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직선이 만약에, 이건 틀린 예예요. 이렇게 지나서 2등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지나면 여러분 요거는 기억나죠? 중등에서 있는 내용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밑변으로 생각하면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2등분한다는 건 요 밑변의 길이 B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누구랑? B랑 C의 중점을 찾는 거죠.
B랑 C의 중점을 M이라고 놓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해주는 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하고 4,3의 중점이니까 마이랑 4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 그럼 조금 더 위에 있나 보네요. 아, 왼쪽에 있군요. 아, 정확히 여기군요. 자, 그 다음에 마3하고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 여기네요. 정확히.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랑 이 친구 A랑 저 M을 지나는 요런 직선을 긋는다면 여기 길이가 1대 1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거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이 직선은 마이너스 1,4랑 1,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기울기부터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요, 요거 기준으로 잡을까요? 1 마이너스 1분의 0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걸로 할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니까 생략.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이 직선식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걸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요. a랑 b는 y랑 2가 됩니다.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8이 되겠죠. 됐죠? 그림 그려주세요. 의미를 꼭 눈으로도 그리고 식으로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하나 더 13번. 2-13 보겠습니다. 그림 좀 그리고 있을 테니까요. 잠시만. 볼까요? 자, 1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 그려져 있고 K의 범위가 1부터인데 이 직선이 요 내부를 지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지나는 부분의 넓이,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K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1과 2 사이 값이 될 수 있으니까 K가 1이냐 2냐, 1, 2 어떤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 그래프가 변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일 텐데 그 움직임에 대해 이 내부에서 움직임에 의해 생겨서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처음 보면 무슨 표현인지를 모르죠.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XY에 대한 1차니까 직선입니다. 근데 기울기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기울기 K예요. 기울기 K인 친구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고정된 상태에서 Y절편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아니면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울기 값에 의해 회전하는 친구.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점 하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XY 말고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K로 정리하면 X-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 K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성립한다, 지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1, Y 얼마? 2. 이 친구는 1,2를 무조건 지나는 겁니다. 그럼 1,2면 여기죠. 여기라고 놓고 문제, 이걸 P점이라고 놓을까요? 그냥 1,2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였는데 그 K가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요. 그럼 기울기가 1이라면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라면 이 친구 내에서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1이니까 정확히 여기를 지나겠네요. 한 칸 가 있는 얼마? 0,1을 지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몇 칸이에요? 1,2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칸이죠? 그럼 여기서 6칸 올라간 7,8 정확히 여기를 지나겠네요. 그래서 K가 1이면 여기,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K가 제일 마지막인 2, 기울기가 2까지 간다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2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칸, 두 칸인 0,0을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한 칸, 기울기가 2니까 1대2로 되어 있는 여기 2, 한 칸하고 두 칸 올라갔으니까 2,4를 지나야 되고요. 또 한 칸, 두 칸인 3,6을 지나야 되고요. 한 칸, 두 칸인 4,8을 지나야 됩니다. 물론 K에 직접 넣어가지고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K가 2일 때는 여기까지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요.
됐죠? 자, 근데 우리는 K가 1과 2일 때만이 아니고 1도 되고 2도 되고 1과 2의 사이값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움직이셔야죠.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일 땐 이만큼 2보다 조금 작으면 눕죠. 눕다가 어디까지요? 1이 되는 이 순간까지 눕는 거예요. 그럼 1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색칠한 이 영역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에서 이야기한 지나는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각형 안에서만, 직사각형 안에서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바깥 부분은 칠하지 않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안에 있는 도형. 무슨 도형입니까? 이상한 도형이네요. 우리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정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밖에 없어요? 삼각형하고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기본적으로 삼각형하고 원으로 쪼개는 겁니다. 사각형도 사실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원은 없을 거예요. 곡선이 없으니까. 적절한 삼각형들로 쪼개줍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야. 두 개 삼각형이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면 평행한 선인 이만큼이 높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선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면 평행한 선에 의한 요만큼이 높이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친구 S1이라고 하면 S1은 밑변의 길이 4,8부터 7,8이니까 3이고요. 높이는 8에서 2까지니까 6이네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넓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S2라고 놓는다면 S2는 밑변의 길이 0,1에서 0,0까지니까 1이고요. 요만큼이 높이죠? 요만큼 높이도 0에서 1까지니까 1이네요. 그리고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9고요. 이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9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림 그리시고 해석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K의 범위가 1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에 지나는 친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림 못 그리면 안 되겠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풀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 있습니까? 뭐 우리 그거에서도 상관없어요. 그 뭐냐 리마인드에서도 상관없고 정석이나 센에서도 상관없으니까 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질문해보자. 정석 몇 번? 연습 문제 5번이요. 연습 문제 5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그림 그리기 전에 직선 세 개를 우선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직선 세 개를 아무렇게나 그려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 세 개가 아무렇게나 막 그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막 그렸는데 뭐 마지막 직선을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삼각형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직선을 그리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생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들만 삼각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선 두 개 그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선이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안 되겠죠. 또는요. 선 두 개를 그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선이 다른 친구 하나랑 평행한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안 되겠죠. 또는 이거랑 평행해도 되는데 뭐랑 평행해도 돼요? 이렇게 평행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삼각형이 안 되려면 세 개의 선 중에 적어도 두 개가 평행하거나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평행한 게 두 개. 심지어 세 개가 평행해도 됩니다. 하나 더 있겠네요. 일치하거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일치하든 평행하든 뭐가 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직선 중에 적어도 두 개가 기울기가 같거나 아니면 교점이 공유될 때인 겁니다. 그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요. 기울기가 같은 케이스랑 교점을 지나는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같다. 이 케이스랑 저기에 교점이 세 직선의 교점이 한 개다.
요걸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직선을 요건 안 그려도 되겠네요. 그림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어떤 관계인지를 구했으니까요. 새 직선식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우선 바꿔줄게요. x-y 플러스 1은 0하고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하고요.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려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랑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기울기가 같던지 아니면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이야기로 한다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랑 같으면 된다고요. 이게 1번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우변이 1이니까 k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1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k가 1이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아까 그린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서 삼각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다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 k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역시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교점이 한 개인 거예요. 그럼 x-y 플러스 1은 0하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의 교점이 이 친구의 교점을 누가 지난다는 거예요?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하셔야죠, 뭐. 2배 할까요? 2배 하면 2x-2y 플러스 2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2를 더하면 되겠네요. 2를 더하시면 5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0이랑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에요. x는 얼마 나와요? 2 딱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요. 2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니까 y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아닌가? 아, 맞구나. 자, y 값은 3이 돼요. 그럼 2,3이 뭐라고요? 교점인 거예요. 그럼 이 교점을 얘가 지난다고요. 지난다 뭐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뭐가 돼요? 2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는 얼마? 2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k가 1 마이너스 2분의 3, 2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원래는 정석이 아닌 문제집에서는 뭐 모두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석은 답이 여러 개여도 그냥 구하세요라고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개가 됩니다. 자, 또 정석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정석이 없으시면 샌디에 있나요? 샌디에 있나요? 샌디에 없으시면 리마인드에 혹시 있나요? 리마인드 오늘 5회차죠? 그죠? 네. 리마인드 5회차에서 없나요? 19번이요. 19번. 정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이고 요거는 고1 내용에서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종종 다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닮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닮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각의 내각이 몇 도인지를 우선 구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내각을 구하는 방법은 조금 빡세요. N각형, 정행각형이라고 할까요? 정행각형 내각의 합은 공식이 있긴 있어요.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2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n에다 3 집어넣어서 180도, 사각형은 n에다 4 집어넣어서 360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円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요. 내각의 크기는 이 친구를 n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모든 도형의 외곽의 합은 고정입니다. 외곽의 합은 얼마냐면 360도로 고정이에요. 360도로 고정이기 때문에 n각형이면 외곽이 몇 개 있겠어요? n개 있겠죠. 그리고 정n각형이면 외곽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외곽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러면 외곽의 합이 360도인데 우리 지금 정오각형이죠. 그럼 정오각형 한 외곽의 크기는 360도를 뭘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얼마예요? 72도예요. 그럼 외곽이 72도면 도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오각형이 아닌 것 같아. 예, 정오각형이 아닌 느낌. 예, 이렇게 그렸는데 어디가? 여기가 72도라는 거예요. 그럼 요 내각 한 내각의 크기는 180에서 72도를 뺀 거겠죠. 그래서 108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정오각형이 아닌 것 같다. 괜찮아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108도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이렇게 이야기해놨고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왔습니다. 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도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위에 있는 도형이 무슨 도형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되죠. 이등변 삼각형 돼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서 108도에서 합쳐서 180도 나야 되니까 72도가 나와야 돼서 이 두 개 합이 여기가 36도입니다. 됐죠? 자, 여기에 보조선 하나를 그어야 되는데 이 보조선이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이 길이랑 같은 길이가 되게 여기 위에 선을 떨궈줍니다. 6 정도가 되게요. 그래서 이렇게 떨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꼭지각이 36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44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몇 도인 거예요? 72도, 하나가 72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72도 저기 있었죠? 이게 다시 뭐가 돼요? 108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36, 108 여기도 얼마여야 돼요? 36도여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친구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일부만 그려놨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왜 이렇게 되냐면 요거 현석이한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연결하면 이 직선을 연결하면 어디 떨어지냐면 정확히 여기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그리면 헷갈려서 안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모양이 되고요. 얘랑 얘가 다시 한 번 더 닮음이 됩니다. 원래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걸 막 되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선 하나 그어서 이걸로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됐죠? 어쨌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2차 방정식의 해법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가 6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문제에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기로 했으니까 x-6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로 놨었다면.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x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x-6입니다. 그럼 큰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6x고 작은 이 친구 있죠? 이게 닮음이니까요. 여기가 108, 36, 36으로 생긴 큰 친구고 작은 친구, 이 친구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08. 그리고 108이 마주보는 데가 6이고요. 나머지가 36, 36인데 x-6, x-6이 되죠.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은 비 6대 x는 x-6 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는 66에 36 넘기죠. 마이너스 36은 0이고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림상 당연히 6보다 커야 돼요. 이게 양수여야 되니까 6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뿔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래 연장선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한 문제 내지 뭐 두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습니까? 그럼 조금 이르긴 하지만 1교시는 문제풀이는 이것까지 하고요. 과제 못한 거 있으면 지금 하시고 리마인드 정답지 드릴게요. 원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일단원, 소단원 한 개만 할 거예요. 원에 대해서 왜 원이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우리 앞에 배웠던 것 중에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합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확히는 원의 방정식을 할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들을 배우고 원을 하는 거예요. 원의 개념 자체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배울 겁니다. 아닌가? 더 초등학교 때 배우나? 원은 이제 둥그렇다가 아니죠. 원은 둥그렇다가 아니고 원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원의 정의부터 시작을 한다면 원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거리가 3인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기준인데 거리가 3인 점을 찾으면 이 친구도 있지만 여기 어딘가에 거리가 3인 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보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전부 다 찍어봤어요. 전부 다 찍어봤더니 이 점들은 모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3인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3인 점들을 모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반지름이 3인 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을 설명하기 위한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기준이 되는 점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정의는 뭐냐면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있는 집합의 개념을 이용하면 점들의 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직 오피셜로는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한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기준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무엇?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거리를 여기선 3이라고 써놨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은 한 점 중심에서 같은 거리, 반지름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원의 중요한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인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3 내용에서 중3 3학년 2학기 내용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 중에 원의 비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것도 이야기를 드리면 원과 비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두 가지 요소예요. 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는 이 두 개의 원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자, 원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중심에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죠.
이렇게 중심을 연결한 형태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들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를 측정하든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라는 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구면 밑변을 이등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혹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세타가 된다든지 이런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3 내용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계속 쓰이는 내용이 뭐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거예요. 원 이렇게 있죠? 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는 선이 있어요. 원하고 직선이 무엇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뭐라고 불러요? 접한다. 이렇게 되면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수식적으로 보여드리려면 미적분 2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도 실제로 왜인지는 안 물어봐요. 원의 중심에서 접해서 만나는 점 있죠? 한 점, 이 접점까지 연결하신 다음에 이 선 접선이에요. 접선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무엇이다? 수직이다 표시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요소는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계속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혹시 중3 내용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접선이 있으면 뭐 접형각 뭐 이런 거에서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 같고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 같다라든지 원 이렇게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아직도 문제가 간혹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할선에 대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라든지 혹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접선에 하고 할선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라든지 혹은 원 내부에 그려져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고3 내용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간혹가다 모의고사에 나올까 말까고 사실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그때그때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야기 놓고 보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아무것도 안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아무것도 안 쓰고 중등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지금 이 파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을 어디에?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럼 이 원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근데 원에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밑줄 쳐놨죠?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뭐랑 뭐라고요? 중심하고 반지름인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을 얼마로 설정할 거냐면요. 우리 지금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식을 만들 거니까 중심을 0,0으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야 간단하게 되니까. 반지름은요. 어떤 알 수 없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값 R이라고 놓을 겁니다. 근데 알 수 없지만 고정되어 있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말했네요. 상수예요. 네, 뭐 3이면 3, 2면 2 이런 거 되는데 변수가 아니고 상수, 고정된 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목적이 어디에 그리는 거라고요? 좌표 평면상에 그려내는 거라고요. 그럼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딘가까지 길이를 쟀는데 요 길이를 R이라고 놓고 이렇게 길이가 R인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쯤도 있을 거고요. 여기쯤도 있어요. 여기쯤도 있고요. 여기쯤도 있고 막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을 모두 다 찍어봤더니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좀 찌그러졌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너무 찌그러졌네요. 이 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뭐 쓴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개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취의 방정식을 쓸 거예요. 그럼
점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길이가 r이다를 만족시키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움직이면서 자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점을 P로 놓고요. P, Q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Q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중간 과정의 목적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0,0하고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원점과 P 사이의 거리요. 뭐예요? OP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OP의 길이는 루트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P-0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간단히 정리하면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R. R은 변수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수예요. 알려지지 않은 값일 뿐인 겁니다. 얘가 얼마면 돼요? R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의 절반쯤 왔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겁니다. PQ 등호 있고요.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상관없어요. 루트가 조금 보기 싫으네요. 양변에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R제곱이 되죠. 됐죠?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 됐네요. P 자리에 뭐 넣어요? X. Q 자리에 Y.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요? R제곱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근데 이 자취를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원이 됐죠. 이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가 된다? R제곱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식으로 표현하면 얘구나. 반대로 이 식을 보면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를 표현하고 있는 식이구나라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걸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랑 똑같아요? 함수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형이라고 불렀잖아요. y는 x제곱 이런 거 2차 함수의 기본형이었잖아요.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식만 보고 특징을 찾아낸다든지 특징으로 식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다 적어주세요. 다. 그러면 기본형 이야기했죠? 기본형 이야기하면 함수들에서도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 설명하고 그 친구를 뭐 했냐면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할 거고요. 뒷내용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한 번씩 설명드렸었어요. 도형, 즉 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뒷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모든 X자리에 X-P를 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에 있는 모든 Y자리에 Y-Q를 대입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모든 도형, 함수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걸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형태에서 평행이동한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원의 중심을 무엇으로 설정할 거냐면 간단한 0,0이 아니고 A, B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평행이동했으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이나 후나 반지름은 똑같겠죠? 반지름은 그대로 R로 설정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위의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식에 X자리에 X-P를 넣어야 돼요. X-A를 넣어야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0,0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A, B로 오면 이 원도 그대로 어딘가에 있는 A, B를 중심으로 원 모양이 그대로 이동이 될 테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X제곱은 사실 X 곱하기 X잖아요.
그럼 요 x에도 x-a를 넣고 요 x에도 x-a를 넣고 둘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x-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x 곱하기 x니까요. 그럼 똑같이 이것도 y 곱하기 y죠? y 곱하기 y니까 이 y에도 y-b, 이 y에도 y-b를 넣는다고요. 그리고 둘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y-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모든 x 자리에 x-a, 모든 y 자리에 y-b를 넣네요. 나머지 식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평행이동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자취의 방정식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A, B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임의의 위치에 할게요. 임의의 위치에 2, 4분면에 있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쯤 A, B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요게 반지름이 R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처럼 이 친구 위에 있는 이 P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전처럼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 A라고 놓을까요? 그럼 PA의 길이를 구한다면 루트 P-A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있는 겁니다. Q-B의 제곱. 이렇게로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PA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요? 어디 있든지 반지름 R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는 R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네요. 뭐가 돼 있어요?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잖아요. 역시 루트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하면 P-A의 제곱 더하기 Q-B의 제곱은 R제곱 되고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 A, B, R은 상수니까 구할 필요 없습니다. PQ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바꾸면 됐고요.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어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뭐예요? 삐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왔잖아요. 문제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뭘로 풀어도 돼요? 평행이동으로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요걸 보시고 원인데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 반대로 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이동한 친구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의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중심 몇 콤마 몇인가요?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1 콤마 마이너스 2입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3인 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림까지 간략하게 그려보면 1 콤마 마이너스 2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겁니다. 그냥 이런 느낌의 그림이구나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표준형을 보고 중심 반지름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확장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봐요. 오늘 시간 많아요. 자, 이 이야기에서 확장을 할게요. 그럼 이 식을 전개해서 는형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개해서 는형꼴로 만들고 동류항 정리까지 할게요. 첫 번째 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요거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9는 0이죠. 식 정리해서 x, y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하고 1, 4 마구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맞죠? 같은 식인데 형태만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 이렇게 표준형을 싹 다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하는 이런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세 번째 형태인 일반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형태를 조금 바꿔서 쓴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가 되냐면 x 2차 개수 무조건 1이에요. 이렇게 생긴 친구를 제곱한 거니까 y 2차의 개수도 무조건 1입니다. 그리고
x 1차의 개수 모르고요. 2차의 개수 y 1차의 개수 모르고요. 상수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원의 방정식 중에 무엇? 일반형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원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뭐라고 그랬죠? 중심하고 반지름이에요. 이 친구는 보면 중심이 어딘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식을 보고 다이렉트로 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이 일반형을 많이 내줍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계산하라고. 그렇게 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럼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일반형을 보시고 무엇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무엇과 무엇을 파악하셔야 돼요? 중심하고 반지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에 중심 잡는 간단한 부분까지 이야기 드릴 건데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이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x 있는 친구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친구들 정리할 거예요. 됐죠?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x 개수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억지로 더해준 겁니다. 얘도 완전, 왜 x라고 적었냐? y인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해요? 2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는 하시고 요 상수는 우선 넘길 거예요. 그럼 4가 되고요. 자, 좌변에 없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했죠. 좌우변이 똑같아지려면 우변에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셔야 되고요. 좌변에 없던 2의 제곱을 더했죠. 똑같아지려면 우변에도 2의 제곱을 더하셔야 됩니다. 물론 좌변에서 뺀다 하셔도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위의 식이 완전 제곱식 됐죠? 뭐가 됐어요? x 오고요. 요거 일부러 1이라고 안 적고 마이너스 1이라고 적었어요. 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옵니다. 이거의 제곱이고요. y 하시고 요 2가 그대로 오죠. 는 하고 요거 정리 직접 하셔야 돼요. 1, 4, 4니까 9. 9면 3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중심이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얼마? 3인원이구나.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하네요. 공간이 부족해서요. 요거를 보고 다이렉트로 뭐랑 뭐로 가는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중심까지만 구하는 이야기요. 반지름 그냥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됐죠? 그거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 적고 나서 적어드릴게요. 우선 여기까지 적으세요. 그러면 이야기 2개 정도만 더 하면 오늘 2로는 끝납니다. 마저 볼까요? 아까 그 내용에 밑에 여기 연결해서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숫자를 가지고 숫자의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야기 했잖아요.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바꾸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 요 문자로 되어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똑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적으시고요. y제곱 플러스 by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2차랑 1차 적으시고 상수는 넘길게요. 마이너스 c 이렇게요. 그렇죠? 이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누구냐면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2분의 a, 개수의 절반의 제곱 필요하고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2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없던 친구들을 더했으니까 우변에서도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친구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제곱, 이 친구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그대로 들어와요.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고요. 요건 통분해서 좀 정리할게요. 요거 4분의 4분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이 둘 더하면 a제곱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분모 4로 만들면 4c가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중심하고 반지름 구할 건데요. 중심은 아까 x-1의 제곱이면 중심의 x좌표가 1이었잖아요. 이 친구의 부호의 반대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중심은 x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y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반지름은요. 이 우변에 있는 친구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친구의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상수의 루트를 씌워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고 그럼 루트를 분모 분자에 따로 씌운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적어도 되죠.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뭘로 바꾸면 된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 바꾸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볼 때 요거를 일일이 바꾸면 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필요한 것만 구하면 보통 이거는 암기를 해줍니다.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꼭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굳이 암기를 하진 않습니다. 굳이 암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숫자로 해서 정리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은 못 외워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 정리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두 가지 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형태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원의 존재 또는 성립 조건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든 이 표준형 있죠? 표준형 형태의 우변 있죠? 이 식에서는 얘예요, 얘.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되겠죠. 됐죠? 이게 반지름을 제곱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야. 그럼 반지름의 제곱을 했는데 음수라는 건 반지름이 실수란 이야기야, 허수란 이야기야? 허수란 이야기죠. 반지름이 허수면 허수는 우리 실제 눈에 보이는 값이 아닙니다. 개념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원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0이면요. 0이면 반지름이 0이란 뜻이에요. 반지름이 0이면 어떤 점에서 0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중심 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립하기 위해서 혹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의 우변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0보다 작을 경우는 원이 될 수 없고 0이어도 점이기 때문에 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원의 방정식의 확인이요.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전에 적었던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이 식을 양변을 2로 나눈다면 사실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이거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가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전엔 이 개수가 1이라고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넓은 방법으로 뭐냐면 2차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x 2차의 개수랑 y 2차의 개수가 같으면 보통 원이에요. 근데 원이면서 이것까지 만족시켜야 원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과에 가서 기하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배우기도 합니다. 2차, 2차죠. 근데 여기 2차의 계수 뭐예요? 1이죠. 여기 2차의 계수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건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고 다른 2차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원은요. 원이 되기 위해서는 2차의 계수가 같아야 되고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변이 0보다 크다.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내용에서 잘 안 나오긴 한데 간혹 다뤄지긴 합니다. 보통은 이걸 많이 다룹니다. 알겠죠? 요거 2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론은 끝나고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쉬고 나서 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현석 씨, 좀만 힘내세요. 10분이면 끝나요. 10분이면 쉬는 시간. 좀만 힘내세요. 자, 축에 접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접하면 무슨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수직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린다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X축에 접한다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축에 접한다면 X축에 접한다면 아래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접하고 있는 거예요. X축에. 그럼 우리 축에 접한다고 그러면 뭐 표시한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떨군 다음에 수직 표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떨군 다음에 수직 표시한다고요. 그럼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X축에서 R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Y좌표가 R인 친구인 겁니다. 맞죠? X축에서 올라갔으니까. 수직으로. 그럼 이 친구는 X축에서 R만큼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이 친구의 Y좌표는 마이너스 R입니다. 그럼 X좌표 몰라요? X좌표는 모릅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는 몰라요. 근데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되고요. 반지름은 R이 되는 친구인 겁니다. 결론을 외운다기보단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똑같이 Y축에 접하는 원 이야기도 해보죠. Y축에 접하는 원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Y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둘 다 접하는 거예요. 접하면 몇 표시한다고요? 중심에서 이 친구까지 떨군 다음에 수직, 중심에서 이 친구까지 떨군 다음에 수직. 그리고 이게 반지름 R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X축에서 R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X좌표가 R이겠어요? Y좌표가 R이겠어요? X좌표가 R이죠. 그래서 얘는 R, 땡땡땡이 되고요. Y축에서 왼쪽으로 R만큼 간 거니까 이 친구의 X좌표가 마이너스 R, Y좌표는 땡땡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뿔마 R, 땡땡땡이 되고요.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걸 쓰고 나서 해야겠네요.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우선 적으세요. 동시에 접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죠. 현숙 씨, 정신 차리 접하는 이야기 마저 하고요. 하나 문제만 풀어드리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에 접하는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는 X축 그리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동시에 접하는 원이고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인데 이쪽 2,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림이 좀 구리네요. 네, 괜찮아요.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돼요.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접한다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 표시. 중심까지 수직 표시하시고요. 중심까지 수직 표시. 중심까지 수직 표시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반지름 R이잖아요. 반지름 R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R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R만큼 위로 갔으니까 R, R.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고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R, R.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가고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중심의 좌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갔으니까 R, 마이너스 R이 좌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적어드리면 뿔마 R에 뿔마 R이고요. 반지름 R인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를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있냐면 여기 보시면 R, R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은 모두 어디 위의 점이냐면요. Y는 X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Y는 X 위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R, R 하고요. R, 마이너스 R은 어디 위의 점이냐면 모두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다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기본 문제 3-3 이거 좀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있어서 요거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1일 테스트 보겠습니다. 정석 54페이지 기본 문제 3-3 보세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왜 이렇게 원이 오늘 찌그러지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움직이는 동점 P가 있어요.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근데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겠네요. 2,5 그 다음에 하나는 4,1 1, 2, 3, 4 4,1 이게 문제 A죠? B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하시라고 하는 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좀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 뒷내용들하고 한꺼번에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원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이건 기본적으로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PA 더하기 PB를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풉니다. 대칭성하고 합동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여기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식을 만드셔야 돼요. 이건 왜 식이 아니냐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2개 있는 거 계산하는 거는 식으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곱이라 루트가 없으니까요. 그럼 동점 P잖아요. 동점 P니까 여기 위에 점을 P, Q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원 위의 점인데 중심 0,0이고 반지름 1인 원 위의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 얘라서 사실 알고 있는 게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PA의 제곱을 구해볼 거예요.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랑 요거 사이의 거리인 겁니다. 그럼 2,5와 P, Q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P-2의 제곱 더하기 Q-5의 제곱이 되고요. PB의 제곱은 P-4,1이니까 4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둘을 더해서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되고요. 전개해서 정리까지 할 거예요. P제곱, P제곱이니까 2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8P니까 마이너스 12P.
그 다음에 2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4랑 16 제일 끝에 적고요. 더하기 Q제곱 생기니까 2Q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Q, 마이너스 2Q니까 마이너스 12Q. 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의 제곱, 1의 제곱이라 25랑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둘로 묶으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아니군요. 빼기 12에 P 더하기 Q 하고 나머지 더하면 요거 20이고 26이니까 더하기 46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고정적으로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건 1이에요. 그럼 2가 생겼으니까 이것까지 하면 얘는 48 빼기 12배의 P 더하기 Q가 됩니다. 그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48은 고정된 값이에요. P 더하기 Q가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빼기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 문제가 잠시 뭘로 변했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P 더하기 Q의 무엇을 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최대값을 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P 더하기 Q가 클수록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요. 근데 PQ는 어디 위의 점이었죠?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P 더하기 Q의 값을 잠시만 K라고 놓는다면 사실 PQ는 K, 이건 P 더하기 Q는 K는 X 더하기 Y는 K인데 PQ가 이거 위의 점이니까 이 식에 저거 위에 점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걸 찾자는 겁니다. 뭐예요? 직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바꾸면 이건 무슨 친구입니까?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된 친구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k가 뭐인 걸 찾는 거라고요. 가장 큰 걸 찾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k의 의미는 뭐예요? y절편이에요. 근데 PQ는 이 PQ에 결국 해당하는 친구니까 PQ는 저 위의 원인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중에 저 원 위의 점과 만나면서 y절편이 제일 큰 친구를 찾자고요. 그럼 보세요.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원 위의 점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더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K, Y절편이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거보다 Y절편이 더 크게 만들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가능하네요? 여기도 가능하죠? 그죠? 그럼 제일 가능한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일 거예요. 그럼 Y절편이 제일 크죠? 그죠? 그럼 이건 접한다가 나왔네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 순간에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K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1이죠. 반지름이니까. 됐어요? 자, 요거 기울기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 직선. 그럼 수직으로 떨어졌으니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여야 됐어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기울기 1이에요. 기울기 1이면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였죠? 45도예요. 그럼 여기도 45도네요. 45도, 90도,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45도예요. 그럼 이거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정확히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1대1대 루트 2예요. 비율이. 근데 1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1이죠. 그럼 여기 실제 길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K값 얼마인 거예요? 이게 최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뒷내용 다음 시간에 할 접한다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렇게 풀었고요. 그래서 누가 P 더하기 Q가 루트 2일 때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은 4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도형 문제는 특수한 해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범용적인 해법이에요.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 문제의 특수한 해법이 뭐 있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습니다.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고요. 우리 이거 제일 처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중선은 뭐냐면요. 이 친구의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M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처음 나왔을 땐 그냥 중선 정리가 좌표 평면상에 뿌렸을 때 성립한다 이걸로 끝났는데 여기 문제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걸 활용하면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거 파포스의 중선 정리 뭐냐면 중선이 아닌 친구들 있죠? 나눠지지 않는 친구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나눠지지 않은 친구들의 제곱은 요 중선 있죠? AM 제곱하고요. 요거랑 요거 길이 같으니까 어느 거 쓰시든 상관없어요. 어느 거 쓰시든 상관없어서 BM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 이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건 알아놓으면 좋아요. 시험 보기 직전엔 한 번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게 정석적인, 범용적인 방법이고 저게 좀 특이한 방법이구나 로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중점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 M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 선을 연결하면 무조건 중선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P,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에 의하면 중선으로 쪼개지지 않은 이 두 친구 PA의 제곱 더하기 요거 PB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P부터 M까지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거 또는 요거 그래서 BM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맞죠? P가 어디 있든지 이건 늘 성립해요. 근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사실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PM의 제곱, 이거 2배. P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의 2배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B부터 M까지의 거리는 고정이에요. P가 어디 있냐에 상관없이 이건 고정이죠. 얘가 뭐라고요? 상수인 거예요. 그럼 이거의 값이 전체 작으려면 누가 제일 작으면 돼요? 이 길이가 제일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이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PM 길이의 제곱이 가장 작은 순간을 찾는 이야기로 변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알아놓으면 좋은 거죠.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PM 길이의 제곱이 제일 작다는 건 PM의 길이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 그럼 원은 이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원은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반지름만큼 뻗어나가는 존재예요. 그럼 반대로 이 친구들을 원인 위에 있는 점들을 모두 중심으로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원 위의 점에서부터 M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세요는 중심에서 M까지 연결을 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뒤로 가면 이게 PM 길이의 가장 짧은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긴 순간은 언제겠어요? 중심까지 연결한 거에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반지름만큼 가서 존재하면 제일 긴 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제일 짧은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원하는 거고 이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P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점에 P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 이야기가 이거였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해석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PM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요. PM의 길이의 제곱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0,0하고 요 M은 구하셔야 돼요.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3,3이겠네요. 3,3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나오는데 우린 P니까 반지름 1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도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 그 특수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존재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식으로 정리한다. 이게 정석적이고 범용적인 접근입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거 파포스의 중선 정리 이야기랑 요것만 적어 놓으시고요. 어디다 적으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에 이번에 숙제 나가는 거에
3-5인가 있어요. 네. 3-5. 3-5 제일 밑에다 적어주세요. 원래 요 문제에 해당하는 건 3-6이거든요. 3-6인데 3-6은 이번 과제에서 빼놨어요. 3-5 옆에 빈칸 있네요. 3-5 빈칸 옆에다가 요거 식으로 한다, 대칭성 합동으로 한다랑 파포스의 중선 정리 이야기만 좀 적어주세요.